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셀프연금 투자일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셀프연금 투자일지를 2021년부터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묶음을 셀프연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셀프연금은 은퇴 후에 셀프로 연금처럼 찾아 쓸 장기투자 자금과 포트폴리오를 말하고 있는데요. 셀프로 찾아 쓴다는 말은 개인연금이나 IRP 같은 거는 계좌 자체에 연금 기능이 있어서 연금을 인출하면 매월 일정량씩 꺼내서 쓰는 계좌잖아요. 근데 일반 계좌에서는 그런 연금의 기능은 없죠. 직접 은퇴 시점까지 계속 적립을 한 다음에 은퇴를 한 다음에 매월 조금씩 나눠서 뺐으면 연금 계좌의 성격으로도 쓸 수 있겠죠. 연금 소득세도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초장기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은퇴 후에 찾았을 자금을 셀프 연금이라는 주제로 묶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셀프연금은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ETF로 투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셀프연금은 개인연금 계좌와 장기 투자 계좌, KRX 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업로드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업로드할 때마다 항상 셀프연금의 수익률을 같이 올려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나 투자하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은 없거든요. 이번 셀프연금 투자일지에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 셀프연금의 수익금으로 은퇴 후에 생활비를 대체하는 게 목적이에요. 셀프연금의 투자 목표는, 먼저 수익률 목표는 목표 평균 연수익률 CAGR이 1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할 때까지 평균 연수익률이 매년 10% 이상씩 나오는 거죠. 지금 셀프연금을 투자한 지가 만 2년이 넘고 3년 차에 도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연수익률 10% 이상 거두고 있고, 제가 은퇴를 하면 연간 생활비를 6천만 원 쓴다고 가정을 하고 한 달에 500만 원이죠. 물가가 오른 것까지 하면 제가 은퇴 후에 500만 원은 지금의 한 250만 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비 액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은퇴 후에 목표 자금은 6억 원 이상을 잡으면, 제 투자 포트폴리오의 목표 연수익률 10%라고 했잖아요. 목표 자금 6억 원에 10%면 6천만 원이 나오죠. 목표 자금을 달성하면 연간 생활비를 수익률로 충당할 수 있고, 인출해서 연금으로 쓰더라도 원금이 줄어들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목돈을 모으고 조금씩 뺐으면서 원금이 줄어들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투자 수익만으로도 생활비를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셀프연금의 투자 목표고, 셀프연금 포트폴리오의 개요를 알려드리면, 개인연금 계좌 투자일지를 지속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면 대략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셀프연금은 개인연금 계좌와 장기투자 계좌, KRX 금계좌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1번과 2번 개인연금 계좌와 장기투자 계좌는 주식과 채권 ETF 그리고 현금으로 구성된 자산 배분이 된 독립된 계좌예요. 독립된 계좌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개인연금 계좌 자체가 주식, 채권, 현금으로 자산 배분이 완결이 되어 있는 거고, 장기투자 계좌도 따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ETF, 현금 이런 식으로 계좌 자체 내로 자산 배분이 완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산 배분 계좌로 여러 가지를 운영하실 때 한 계좌마다 성격을 정해서 어떤 계좌는 한국 주식만 하고, 어떤 계좌는 미국 주식만 하고, 어떤 계좌는 채권만 하고, 어떤 계좌는 금만 하고, 그래서 이걸 통합으로 해서 자산 배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은 각 계좌마다 독립적으로 자산 배분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 전체 계좌 총합도 나름의 비율로 자산 배분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저는 맞춰서 하거든요. 왜 계좌를 독립적으로 계산하냐면, 지금 셀프연금 계좌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목적은 은퇴 후에 찾았을 생활비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다른 계좌인 단기투자 계좌는 따로 목돈을 모아서 찾아 쓸 수 있는 돈을 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좌마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 자금 액수도 다르고 기간도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목적에 따라 계좌를 분류하는 편이고, 셀프연금 포트폴리오는 장기 투자하고 연금으로 찾아 쓴다는 공통 목표가 모인 계좌들의 합산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3번 KRX 금계좌가 있는데, KRX 금계좌의 비중은 2021년 1월에 전체 셀프연금 계좌의 12%를 금을 보유하고 있고, 1번도 독립된 자산배분 계좌, 2번도 독립된 자산배분 계좌인데 3번은 금만 있잖아요. 그래서 1번과 2번, 3번을 다 더한 거를 셀프연금이라 한다 했죠.
이 계좌의 합산액의 12%만 금을 보유하는 식으로 금의 자산 배분을 하고 있어요. 셀프연금의 수익률을 2021년 1월 기준으로 알아보면 개인연금 계좌 투자일지를 보신 분이면 알 수 있는데 비슷한 수익률을 매번 업로드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올해 수익률로 업로드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셀프연금 계좌 투자일지에서는 누적 수익률로 입력을 해볼게요. 올해 수익률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개인연금 계좌는 지금 투자 원금이 3,400만원, 투자 손익이 180만원 해서 투자 수익률 올해 5.2% 기록 중이고요. 여기서 투자 원금은 적립식 투자 수익금이라 현재 원금은 1,600 넘을 거예요. 셀프연금 계좌의 특징이 매달 적립을 하고 개인연금 계좌는 연간 400만원 세액공제 받을 액수를 적립을 하죠. 월 34만원씩 적립하고 있고 장기투자 계좌는 대략 월 150만원 정도 적립을 해서 1번과 2번을 합산해서 거의 200만원 정도 매월 적립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초장기 투자 자금이라고 생각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12%를 KRX 금으로 떼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장기 투자 계좌의 투자 원금은 현재 5천만원 정도, 투자 수익은 195만원 나서 투자 수익률은 3.9% 기록 중, KRX금은 투자 원금은 1170만원, 투자 손익은 마이너스 2만원에서 올해 수익은 마이너스 0.1% 기록 중이에요. KRX금도 누적 수익률은 20% 이상인데 올해는 마이너스 0.1%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셀프연금의 자산 현황 누적 그래프로 살펴보면 여기 초록색이 개인연금, 파란색이 장기투자자금, 노란색이 KRX 금계좌고 요 세 개가 합쳐서 셀프연금이라 했죠. 2020년 1월 1일서부터 누적으로 기록을 할 거고요. 여기 출발점이 2020년 1월 1일에 계좌 액수예요. 6천만원 조금 넘는 액수였고 7천원 안 되는 액수였는데 현재는 1억 원의 액수를 가지고 있고 세 가지 자산 개인연금, 장기투자, KRS금 모두 수익 중이고 특징적인 걸 보면 2020년 3월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팬데믹으로 인해. 그때 제 계좌 보면 뭐 거의 떨어진 게 없죠. 원래 지수는 정말 급격하게 하락해서 지수대로 떨어졌다면 여기서 5천만원 이하까지 떨어졌어야 되는데 보면은 정말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이게 한 마이너스 3%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9월, 10월에 10% 이상 미국장에 조정이 있었죠.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중인데 그때 떨어질 때 이 그래프만 봐도 거의 1, 2% 정도 떨어진 정도로 자산 배분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줄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너무 장이 좋을 때는 주식 100%보다는 수익이 떨어지지만 위험한 상황이거나 위기 때도 큰 동요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투자하려면 이런 식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3월 달에 주식 100%를 가지고 있었으면 30% 이상 손해가 났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히겠죠. 그 코로나 때문에 일감도 줄었는데 주식까지 마이너스 40% 생각해보세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상황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때 거의 많이 잃으셨어요. 근데 장이 다행히 좋아서 지금 다시 다 반등해서 이제는 다들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이때만 해도 정말 암울했죠. 이런 시기는 저 같은 경우는 자산 배분으로 미리 대비를 한 거지만 또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바로 내일이라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말란 보장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 이상의 변수가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팬데믹도 2019년 말에 예상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겠죠. 팬데믹 위기도 2019년에 예측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 나올 새로운 위기도 예측 가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산 배분하고 있는데 2021년 1월 일지 기준으로 2021년 2월 10일에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썼고 원래는 1월 말에 바로 올렸으면 좋은데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일정이 계속 밀려 있어서 조금 밀려서 업로드하게 됐어요. 2020년 1월 1일서부터 투자 원금은 9,058만원이고 투자 수익은 953만원이 수익이 나서 총 자산은 1억이 좀 넘었네요. 누적 투자 일수가 13개월인데 누적 수익률은 12.3% 현재 기록 중이에요. 요 세 가지 다 합쳐서 12.3%라는 거고 셀프연금의 목표가 은퇴까지 6억 원을 모은 다음에 연간 10%로 계속 수익을 평균 내서 수익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억 원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1억 원 모았으니까 5억 원이 남았고 달성률은 16%를 기록 중이고요. 지금 실제 투자 일수는 거의 한 30개월 정도 되는데 30개월 동안 10% 이상 수익 났고 대략 이 정도 수익 비슷해요. 월 1% 정도 약간 못 미치게 수익 나고 있는데 지금 정도 수익 기록하면 연간 CAGR이 12%면은 6년 투자하면 원금이 2배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제가 20년 정도 있다가 은퇴를 한다 했을 때 충분히 모을 수 있는 돈이라 생각하고 훨씬 많은 돈을 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있어요. 이거 3년 동안 투자한 거고 처음에 투자했을 때는 투자 원금이 3천도 안 됐었어요. 지금 연간 2,400 정도씩 적립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자산 배분 투자 2018년에 했을 때 원금이 3천만 원이 안 됐으니까 이거 3개 합쳐가지고. 근데 지금 3년 만에 거의 1억이 됐는데 5억 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고 훨씬 이르게 달성하지 않을까 싶지만 어쨌든 달성률은 현재 16%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록을 해볼 생각이고,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의 업그레이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셀프연금에서 개인연금은 따로 투자일지 올리기 때문에 이번 일지에서는 다루지 않고 KRX 금도 결국에는 비중의 12%만 조정하면 되니까 그게 끝이지만,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는 원래 미국 배당 투자일지라는 일지에서 미국 ETF를 알려드리고 있었는데, 실제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는 미국 ETF만 있는 게 아니고 국내 ETF도 있어요. 그런 거 전체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미국 배당 투자일지를 슬림화하고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 일지를 이 셀프연금 일지에 붙여서 업로드할 생각이에요. 2021년 목표는 위험자산이 현재 60%지만 최대 65%까지 올릴 생각인데, 2021년 상반기에는 장이 좀 좋을 수 있는데 하반기 들어서면 조정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정이 일어날 때마다 좀 늘려서 최대 비중은 65%까지만 할 거고,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되면은 비중이 70% 이상 올라갈 생각인데, 현재로서는 비중을 70%까지는 올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왜냐면 앞으로 저는 변동성이 크고 조정도 자주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 1월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위험이 60%인데 전달 대비 1%가 늘은 거고요. 안전이 40%인데 전달 대비 1%가 줄어든 거고, 위험자산은 주식과 리츠 ETF고 안전자산은 채권 ETF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의 종목 비중은 종목명과 종류 그리고 비중을 따로 적어봤는데요. 총 14종목이 투자되고 있더라고요. 미국 ETF 10종목, 국내 ETF 4종목, 그리고 플러스 현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개별 종목으로는 TLT가 가장 비중이 많아요. 28% 가지고 있네요.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현금이 11%인데 아까 제가 안전자산을 40%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안전자산의 10%는 현금이에요. 그래서 실제 TLT 자산은 30%로 돼 있는 거고, 지금 28.7%, 11% 이렇게 합치면은 거의 40% 되죠. 그리고 나머지 60%를 가지고 주식들이 나누고 있는데, 국내 주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0% 정도고, 그 다음에 40% 정도가 해외 주식이겠네요. 지금 현재 국내와 해외 비중은 1대2 정도 돼요. 저번에 9월, 10월 조정 때 국내 비중을 높인 거고, 실제로는 국내 비중이 더 낮았고 미국 주식 비중이 훨씬 더 높았어요. 지금은 신흥국 시장이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국내 주식 비중이 조금 높아진 상황으로 포트폴리오 꾸리고 있고, 국내 주식에는 종목별로 타이거 200과 타이거 배당 성장, 타이거 MSCI 코리아 ESG 리더스, 타이거 탑10이 있어요. 아리랑 고배당주도 있고 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ESG ETF 하나 추가했고, 최근에 배당 ETF는 그냥 타이거 배당 성장만 남기기로 했어요. 요게 지금 성적도 제일 좋았고, 배당 성장이라는 개념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 맞다고 또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타이거 배당 성장 하나 남겨놓 있고, 국내 대표 ETF 타이거 200을 위주로 했는데 타이거 탑10을 편입하면서 타이거 200의 비중을 반으로 줄여서 이렇게 균등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국내 ETF 제가 4가지로 하고 있지만 그냥 타이거 200만 해도 편하게 별 차이 없을 거라 생각은 해요. 아니면 ESG 리더스만 하던가. 그리고 미국 지수 ETF는 S&P, LG, QQQM으로 S&P 500과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고 있고 다 균일하게 투자하고 있죠. SUSL이 미국 ESG 리더스 ETF인데요. ESG 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ESG 리더스 지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ESG 투자 스터디 영상에서 차후에 업로드 해드릴 생각인데, 어쨌든 저는 ESG 리더스를 선택했고, 국내외 쪽은 타이거 MSCI 코리아 ESG 리더스인 거고, 미국은 SUSL로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분화해서 섹터별로 기술과 헬스케어에 조금 더 비중을 넣어봤고, 배당 ETF도 따로 섹터 같이 투자하고 있는데 SCHD, SPHD, HDV 투자하고 있고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미국 리츠 ETF VNQ도 투자하고 있어요. 7.4%로 다른 것보다는 좀 많은데 원래는 10% 정도 됐었는데 종목 교체하다가 리츠를 조금 줄였어요. 안전자산 TLT 하나로 통일하고 있고 28%. 이런 식으로 비중을 구성하고요. 이거는 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미래에셋 제 홈페이지 스크린샷 그대로 찍어서 올린 건데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국내 ETF 그리고 미국 ETF 이렇게 있죠. 이게 풀어 써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건 HDV, 이거는 QQQM,
SCHD, SPHD, SPL 이런 식이고요. 여기 TLT도 있고요. 이 스크린샷은 제가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지금 저희 채널 참고하면서 자산 배분 투자를 혹시 하고 계시다면 최근에 시작하셨으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3년 정도 했잖아요. 3년 정도 투자하다 보면 이렇게 모든 종목이 붉은색 수익이 난 상태에서 거의 투자를 하게 되고 여기서 조금 오른 것들은 이익 실현 살짝 하고 조금 떨어진 것들은 물을 타고 하면서 그렇게 리밸런싱 하면서 이익 실현한 부분이 합산되기도 하고 계좌내에 있는 종목들도 모두 다 이렇게 거의 수익이 난 상태로 운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린 거고 그리고 개인연금 계좌 투자할지도 스크린샷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서도 수익이 플러스로 유지된 상태에서 리밸런싱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산 배분 투자를 3년 해보니까 오랫동안 자산 배분을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하면 다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붉은색이 되고요. 지금 KRX 금을 제가 못 찍었는데 KRX 금도 지금 수익을 기록 중이고 오래 하면 이렇게 되는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이런 흐름을 모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한번 올려본 거고요. 1월 장기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 ETF와 국내 ETF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위험자산은 60% 현재, 안전자산은 40% 했다고 했고 해외 ETF부터 살펴볼게요. S&P 500 지수 ETF인 SPLG가 49주 있는데 4주가 늘었고요. 나스닥 지수 ETF인 QQQM이 한 주가 늘어 17주, 미국 ESG 리더스 ETF인 SUSL이 33주 신규 편입을 했고요. 기술주 섹터 ETF XLK는 한 주가 늘어 8주, 헬스케어 섹터 ETF XLV는 9주 그대로고 분기 배당 성장 ETF SCHD는 3주가 늘어 33주, 월 배당 ETF SPHD는 4주가 늘어 56주, 분기 배당 ETF HDV는 2주가 늘어 24주, 미국 리츠 ETF VNQ는 5주가 늘어 39주, 미국 장기채 ETF TLT는 8주가 늘어나서 89주를 보유 중이고요. 국내 ETF는 타이거 200이 57주, 타이거 탑10이 167주, 타이거 MSCI 코리아 ESG 리더스가 204주, 코덱스 배당 성장이 167주를 보유 중이에요. 국내 ETF는 다음 달 리밸런싱부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기록을 남기도록 할게요. 주식 수로 보면 이렇지만 비중으로 보면 다 동일 비중이죠. 그리고 매도해서 정리한 ETF가 있는데 DIA이고요. 6줄 다 매도했고 DIA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ETF고 앞으로도 성적이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과거 2018년, 19년, 2020년은 나스닥 일변도의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S&P 500과 다우지수도 조금 캐치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제가 판 이유는 ESG ETF SUSL을 편입하려고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DIA를 매도하게 됐고 DIA는 제가 단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많은 액수로 하고 있어요. 단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는 DIA가 거의 90주 근처 되니까 단기 투자 포트폴리오의 DIA 투자금이 이 전체 해외 ETF 투자금보다 더 많을 정도예요. 어쨌든 그렇게 DIA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DIA는 매도를 하게 됐어요. 오늘은 셀프 연금 투자일지 2021년 1월 첫 영상 업로드 해봤는데요. 앞으로 셀프 연금 투자일지에 해당되는 개인연금은 따로 투자일지를 올릴 예정이고 셀프 연금 투자일지로 장기 투자 자금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제 셀프 연금 계좌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비중과 종목수, 리밸런싱 내역까지 전부 다 매월 공개해서 운영을 할 생각이에요.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고 저는 3년간 성공적으로 연간 수익률 10% 이상을 거뒀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포트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 가능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투자일지 올리고 있고 그리고 미국 배당 투자일지에서는 예상 연배당금이 늘어나는 것 위주로 편성을 해서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